네. 네. 자, NH 복주식 이벤트 네. 저희가 한 주씩 네. 드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프로의 징징쇼에 나왔던 종목들 가운데 한 종목 여러분께 복으로 나눠 드리니까요. 굳이 안 받을 이유는 없죠. 네. 네, 하나씩 한 주씩 받아서 잘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또 주식에 대한 지혜도 한번 키워 나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어제 미국 시장은 아주 재밌게 큰 네. 폭으로 예, 상승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중점적으로 본 점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번에 75bp 금리 인상을 시장에서 예견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75bp의 금리 인상이 나왔던 사실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 이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또는 예측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반응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8월달 되면은 7월 CPI 발표할 거거든요. 약간 둔화되겠죠. 이거 알고 있었어라고 반응을 할 것인지 네. 둔화되면 시장이 좀 환호를 다시 한번 할 건지 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좀 포인트로 좀 봤고요. 그리고 장중 내내 다우는 보합권에 있었어요. 나스닥 한 1%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FOMC 회의 마감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영향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제 메타하고 알파벳이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메타가 6.7% 올랐고 알파벳 7.6% 올랐어요. 그래서 알파벳의 광고 매출이 부진하지 않다. 상당 부분 양호했다. 이런 내용들과 함께 올라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의 실적을 바라보는 또 시장의 반응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섹터나 그리고 기업 실적으로 인해서 전체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고 어제 미국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4% 올랐습니다. 12,032포인트고요. 직전의 고점인 그 6월의 첫 번째 주에 이제 첫날에 있었던 지수가 12,400포인트예요. 그리고 S&P 500은 4,023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2.6% 올라서 4,200포인트가 그 지점인데 지금 미국 월가에서 얘기하는 S&P 500의 올해 목표치를 네. 4,200으로 보는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위로 지금 한 5%뿐이 안 남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또 시장에서 반영하고 회자되겠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뭐 여러분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동시장이 견주하다, 물가는 매우 높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올라갔던 이유는 향후 금리 인상은 제한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올 연말에 한 3.0에서 3.5%까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경제 성장률을 낮출 필요는 있지만 리세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지원법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것도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4% 올랐기 때문에 4% 아래 상승은 지금 뺐고요. 이제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 애플이 3.4%, 아마존이 5.3%, 쇼피파이가 급락했었잖아요. 12%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6.7%, 엔비디아가 7.6%, 이것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7% 올랐습니다. 네. 테슬라도 6.1% 올라서 전반적으로 빅테크에 있는 섹터들이 시장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요? 우리 시장은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관망 분위기가 굉장히 짙었습니다. 근데 어제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소폭 약세 출발했습니다. 마이너스 출발했는데 시간외에서 어제 아침에 이제 말씀드리기를 이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주요 종목들이 좀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외에서 4.5%, 알파벳이 5%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1.4%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추종하지 못하고 장중 내내
우리 시장은 좀 소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음흠. 그리고 그것은 외국인들이 오전에 선물을 약 9천 계약, 비착 매도가 한 1,100억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후 2시 이후에 딱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선물도 줄이고 현물도 줄이고 다시 샀다는 거죠. 매도했던 것을. 그래서 시장이 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폭이 코스피의 0.11%뿐이 안 됐거든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가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제 수급을 보면은 이게 오랜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투신이 1,125억 매도, 사모펀드가 1,925억이나 매도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리고 제가 이게 투자를 하면서 보면 이제 종목의 호가를 보면은 어제 그 개별 종목들로 던지는 매도가 꽤 있었어요. 종목별로는. 네. 그래서 이걸 봐서는 또 지금 7월 월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8월에 또 리밸런싱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월말과 ETF 리밸런싱이 추정되는 그런 매도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지금 이제 어제부터 매도가 좀 나오지 않았나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크로 시황에서 보면은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은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한숨 놓아졌죠. 우리 7월 돼서 조금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생산과 고용, 임금, 소비의 순환에서 기업들의 생산과 고용 감소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향후에 고용 지표가 악화되고 소비 급냉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다 들어간다. 그것이 깊게 가느냐, 얕게 가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고용 지표가 악화된 것이 아니잖아요. 소비도 그렇게 급냉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미국도 그렇고 그렇다면 실제로 경기 지표가 악화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소비 급냉이 눈으로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시장은 그 사이에서 좀 반등을 시도하는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개별 기업의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 실적과 전망에 따라서 섹터별 차별화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이 안정된 후에 후발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안정화 되고 나서 우리나라 좀 올라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S&P 500 기준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한 위로 5% 정도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잖아요. 4,200포인트까지는 지금 4,000포인트니까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6월 1일 날 지수가요. 2,670이었습니다. 지금 한참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 안정화되면 후발로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구간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호실적 발표를 해도 반영을 못 하잖아요. 네.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호실적 주가 반영을 하면서 종목별로 이제 차별적 반등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제 어떤 것을 사야 되느냐 또는 어떤 데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냐 내 종목을 어떤 걸 좀 바꾸냐 이런 고민을 할 때 키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소비가 줄어들지 않겠냐 이것 때문에 생산을 감축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확실한 수요 기반이 있는 쪽 그래서 생산 감축이 없는 기업이나 섹터 예. 여기에 집중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런 말씀들이 지금 하나도 안 들리시는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매도 이제 위반한 네. 사건이 하나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왜 아무도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만 계속 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 분노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갖고 일단은 그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시장 이야기든 뭐 시장 이슈든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먼저 그러면 오늘 네, 뭐 어제 가져오긴 했습니다. 뉴스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네. 한 증권사 예. 뭐 이미 다 나왔으니까 한국투자증권이죠. 예. 여기서 이제 공매도 그 규정을 좀 위반한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어떻게 된 건지 좀 혹시 상황을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어제 이제 국민일보와 그리고 한투연 자료를 통해서 이게 나왔고요. 이게 나오면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게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니까 네.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긴급 공매도 관련 회의를 한다라고 지금 아침 기사가 이 건으로 나오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것과 함께 전체적으로 한번 공매도 관련해서 같이 들춰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7년도에서 2020년까지 삼성전자 2,500여만 주의 공매도 규정 위반. 한 삼성전자만이 아니고 현대차, 기아 그 종목들이 여타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 규정 위반을 했다는 건데요. 네. 근데 내용은 뭐냐면 공매도는 공매도 꼬리표를 달고 지금 매도를 하는 삼성전자의 100주는
공매도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다시 한번 매도가 나올 때 네. 실제 매도하고 공매도는 구분해서 나온다고요. 구분해야 된다고. 원래 꼬리표가 달려요. 예, 왜냐하면 공매도는 업팅룰에 의해서 아래로 팔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매도하고 공매도는 그러니까 밀어서 못 팔게 되는 예, 거죠. 아래로 던지지 못하게 하게 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매도하고 공매도는 구분을 해서 증권사에서 예. 구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만 원, 5만 100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네. 여기서 4만 9천 원으로는 못 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5만 원까지만 낼 수 있다. 예.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요건 인정을 했어요. 네. 지금 인정하지 않은 부분들하고 아직까지 사실 확인이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음. 공매도 부분을 공매도 수량을 공매도가 아닌 실매도로 수량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증권사에서 다 구분하거든요. 우리 기관, 외국인 다 구분하듯이 네. 이건 공매도냐 아니냐를 구분해요. 음. 그런데 만약에 공매도가 아니고 실매도로 매도가 나오면은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외국인들이 이 기업을 좋지 않게 생각해서 다 팔고 나가는구나. 지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공매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제 매도는 내가 이 기업에 1%를 갖고 있다. 0.5%를 팔면 0.5%로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갖고 있는 걸 팔았으니까. 근데 공매도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있는 거고 빌려서 판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다르죠, 그거는요. 집계상도 굉장히 다른 것이고요. 이게 네. 그 누군가가 공매도를 하는데 한투증권을 통해서 공매도를 할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 한투증권 스스로가 자기네 거를 아니죠. 예. 판 건 아니고 주문을 예. 공매도 주문을 받아서 주문을 했는데 이게 받는데. 실매도인지 공매도인지 구분 안 되게 했다. 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예. 공매도로 구분하지 않고 실매도로 그 담당자가 실수했다. 이렇게 지금 이 실수라는 거죠? 실수라고 나와 근데 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간인데 네. 이렇게 3년 긴 동안 기간- 실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꽤 긴 기간인데 만약 이걸 실수가 아니라 만약 고의로 그랬다면 예. 이게 고의면 그 증권사에서 얻는 이익은 뭐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꼬리표 떼고 냈어. 주문을 많이 받아서 실적이 늘어날 수 있겠죠. 주문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이 증권사에 가서 공매도를 내면 이게 그냥 실매도처럼 해준다니까 이렇게 가자라고. 그렇게까지는 말씀 없다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도 예, 예. 이제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삼성전자만이 아니고 꽤 오랜 동안 여타 종목들도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네. 어떤 점에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거냐면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난 2월에 요 사실을 알고 과태료 10억을 부과했다는 거예요. 증권사에. 지난 2월에요. 2월에 네, 과태료 10억을 부과했다는 거예요. 예. 과태료 10억 받을 거면 그냥 하죠. 더 엄청난 돈을 버는데 이게 아. 말이 되냐. 아.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사를 했지만 어디 기관에서 이 공매도를 했는지는 원래 요번만이 아니고 그 기관을 공개하지 않아요. 외국인 어디 증권사고 누구인지를 공개하지 않아요. 누가 예. 공매도 그렇게 했는지. 이걸 공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화가 나고 그리고 좀 이게 좀 다시 한번 들춰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를 실매도인 것처럼 실수해서 했다라는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만일 지금 여태까지 이건 사실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 이게 공매도인 경우에는 업팅룰의 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래로 팔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꼬리표를 달지 않아서 이게 만약에 실매도로 나왔다. 그러면 더 가격을 밑으로- 낮추면서 아래로 막 던져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럴 수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업팅룰을 안 지켰을 수 있다. 예. 보통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매도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0원이 있고 11,100원이 있으면 네. 매수가 10,000원이고 11,100원이 매도가면 11,100원에 매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공매도는. 그러면 그걸 사지 않으면 체결이 많이 되지 않아요. 걸어놔야 된다는 네, 거죠. 걸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실매도로 나와서 아래로 던지면서 체결이 됐다. 그럼 주가의 하락도 큰 문제지만 지금 현재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물론 긴 기간이긴 하지만 2,500만 주나 이렇게까지 많이 했다라는 거는 야 이거 업팅룰 적용 안 하고 판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좀 그래서 하게 오늘 되는 거예요. 금융위하고 금감원, 예. 한국거래소 여기 네. 세 군데가 오늘 공매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열까 이 사안에 대해서 좀 회의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있기 감독 당국에서는 때문에. 예. 이미 과태료 맞습니다. 부과하고 처벌한 거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아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이런 데서
회의를 해서 대책을 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긴 했어요. 네, 네. 이 가능성에 대해서 뭐 철저히 조사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지금 최악의 지금 가정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 이러면은 그러면 규정 위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장을 끌어내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 한투만이 아니고 각 증권사 다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어느 정도는 좀 화가 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니, 화가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나실만 하네요. 들어보니까.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증권사가 맘먹고 이걸 공매도 아닌 것처럼 실매도 내도 이걸 잡아낼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알 수가 없나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거는 예를 들면 뭐 무슨 다른 규정 위반 해도 그 순간에는 못 잡아내는 게 금융시장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처벌이 굉장히 강하게 돼 있으면 아니, 내가 지금 자리를 내놔야 되는데 뭐 그거를 남을 위해서 그걸 해주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나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이제 20% 감면받고 네, 네, 이렇게 네. 했는데 이 사실을 우리 몰랐다는 거죠. 사실은 오래 전에 이제 나온 얘기긴 한데 네, 네, 그게 네.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그래서 더 아마 아니 과거에도 그럼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혹시? 실제로 이 수면 위로 이렇게 발표된 거는 좀 처음이죠. 아, 그래. 근데 네. 암암리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들 뒤에서 얘기들은 좀 합니까? 뒷얘기 드린 거죠. 아니 감사를 하면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기도 해요. 하는데 이번 케이스는 규모가 워낙 그렇죠. 크고 기간도 길고. 기간도 길고 이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보니까 그럼 이제 해당 조목들은 굉장히 피해를 어떻게 보면 입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2,552만 주로. 지금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한 385만 주, 뭐 미래에셋대우 300만 주, 뭐 삼성중공업 285만 주 등등 해갖고 뭐 꽤 많이 있는데 이 회사들은 그렇게까지 떨어질 주가가 아닐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맞나요? 이게 제가 이해하는 게? 만일 뭐 위법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뭐 맞죠. 공매도를 막 밀어버렸다면 그 예. 가격 아래로 막 밀었으면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분들도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불법 공매도가 형사처벌이 되는 법이 이제 개정이 된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자본시장법 개정안인데 202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이 법이. 근데 사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런 똑같은 형태로 적발이 된 게 기관이 22개 기관인데 모두 과태료입니다. 아, 과태료. 그래서 과태료라는 건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닌데 뭘 태만히 했을 때 주는 걸 과태료라고 해요. 뭐 교통법규 좀 잘 안 그렇죠. 지키고 이런 게 과태료죠. 그거보다도 높은 게 이제 과징금, 뭐 벌금 이런 형태거든요. 이제 가장 낮은 형태, 너 태만히 했어 업무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부과하는 게 이제 과태료인데 그래서 이 자본시장 개정안이라는 게 유명무실하다 네. 이런 문제 제기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제가 한번 조만간 금감원이 됐든 아니면 저 증권거래소 네. 사람들 모시고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말리지 마십시오. 누가 말죠? 말리실 거예요? 말리실 거면 지금 말씀하시고 저 말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예. 오늘 또 중요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 이슈들 네. 좀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뭐 가장 중요한 FNC 회의가 끝났고요. 네. 내일 이제 GDP 성장률 속보치가 나오는데요. 이제 요 얘기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발표가 미국의 무역 적자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수출이 굉장히 좋았어요. 수출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입도 좀 감소했고요. 그래서 무역적자 감소됐는데 그래서 이제 2분기 GDP가 지금 소폭 성장하느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게 엇갈린 전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기대가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GDP가 지금 영월 기준으로 소폭 성장, 소폭 하락인데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생산 투자의 부진이 고용 부진, 소비 위주로 가고 있으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재고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기업들 말고 재고가 현재 부족한 상태나 또는 소비가 계속 양호한 섹터에 집중해야 된다.
뭐 당연히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고요. 지금 현재 그런 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시장에서 지금 보면은 자동차 섹터가 제일 좋잖아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 자동차는 못 만들어서 못 파는 거니까 소비가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그냥 어떤 연관성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뉴스는 미국의 펀드 매니저 대상 설문조사 CNBC에서 했는데요. 네. 대상자들의 65%가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 1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고 금리 전망 평균을 3.8%로 본다. 그리고 내년 3월 되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현재 미국 시장의 주가 밸류를 고평가냐 저평가라고 질문에 반반이었어요. 딱 반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향후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전략 비축을 2천만 배럴을 추가 방출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 5번째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참 애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표현이 정말 애쓴다.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리고 유가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중동도 순방하고 네. 러시아 얘기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또 전략 비축도 계속 방출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말 전력 투구하고 있다라는 게 많은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IB들의 국내 주식 보고서 투자 의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노무라하고 CLSA만 두 개만 가져왔는데요. 노무라에서는 우리나라가 3분기부터 경기 침체 진입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 2분기까지 약 4분기 정도 경기 침체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수출 지표가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연간 GDP 성장률 1.9%에서 1.7%로 낮췄고 최종 금리는 2.5%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IMF 전반 보고서 말씀드리면서 노무라 증권에서 상당히 안 좋게 우리나라 경제를 좀 좋지 않게 지금 보고는 있어요. 근데 네. 그 핵심이 수출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수출입 지표가 앞으로 우리 시장에 전반적으로는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것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CLSA는 좀 다른 쪽의 의견을 냈어요. 우리나라 원화가 1,305원을 넘어선 게 지난 위기 때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를 다 비교를 하면서 원화의 큰 폭 절하 시기에는 항상 우리나라 한국은 주식 매수 시점이었다. 왜 그랬냐? 테크와 자동차 쪽이나 이런 수출 위주의 기업들을 보면 원화가 1% 절하될 때 영업이익이 2%나 상승을 한다. 네. 결국은 기업 이익이 나중에 가서는 지금 현재 어렵지만 기업 이익의 증가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뉴스는 정말 생뚱맞은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럽에 전기차 회의론이 나온다는 뉴스가 계속 있었어요. 전기차 회의론? 그러니까요. 갑자기 왜 저런 게 나와요? 이제 그 내용을 읽고 말씀을 드리면 네. 독일의 재무장관이 EU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전부 없애고 지금 이제 전기차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거 폐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여기에 퍼져 나왔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지금 가장 강력한 전기차 대전환을 이루면서 중국으로 인해서 중국이 산업의 패권을 잡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요걸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도 그렇고 그리고 배터리도 그렇고 중국이 뭐 지금 거의 근데 유럽에서 누가 안 한다고 뭐 중국이 그러니까요. 유럽에서 뭐 수입해가지고 예. 유럽차 못 파는 거지 뭐. 제가 그래서 생뚱맞은 뉴스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좀 분위기가 독일 재무장관이 언급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고요. 또 하나는 강력한 전기차의 대전환으로 인해서 산업 생태계의 전환에 부작용이 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은 오일머니를 갖고 있는 국가나 기업들 얘네 기업들의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면 거기에 이제 고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빠르게 전환하면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거 지금 중국의 패권도 있지만 지금 러시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거하고 상관이 상당히 있는 정치적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네. 더군다나 뭐 독일 재무장관이면 독일은 어쨌든 내연기관차의 절대 강자였는데 네. 사실 전환하기가 제일 힘든 그 나라가 독일이에요. 왜냐하면 BMW, 벤츠 이거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폭스바겐 뭐 네? 아유 그렇죠. 레가시가 가장 강한 나라니까 네. 맞습니다. 꿀 빨다가 소가리를 좀 하는 거지. 어디 듣보잡 독일은 뭐 들어와가지고 네, 마음은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생뚱맞는 뉴스라 말씀드렸습니다. 예. SK 하이닉스가 분기 기준 실적 발표했는데 사상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뭐 숫자나 이런 거는 애널리스트 분들 여러분 자주 많이 보시니까 구체적인 건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이제 포인트들이 있는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요, 이번에 이익이 드러나는 부분은 환율 영향이 컸다라는 거예요. 네. 환율 영향이. 네, 아까 CLS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환율 영향을 톡톡히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하반기에 메모리 경기 악화해서 설비 투자 축소를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왜 그랬냐면요. 2분기 재고가 1조 원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서 할인해서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우리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지금의 구간에서는 지금 요즘과 같은 시황 안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자꾸 드리려고 요 포인트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LG에너솔루션도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어요. 근데 지금 경기 침체 우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공급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지금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대기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제 없다. 또 이쪽은 또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우려되는 뉴스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에서 내년 갤럭시 신제품 패널을 국내 거 쓰지 않고 중국 BOE 거 제품을 쓴다. 뭐 이런 갤럭시 예. 패널을요? 패널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를 그런 얘기들이 어저께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뭐? 갤럭시 그 화면을 네. 예. 그거를 중국 거 쓰는데요. 왜? 아니, 난 사실 그 문외한이잖아 그런 거. 가격 아 질문이 아주 신선합니다. 이거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가격이 싼데 많이 올라와서 도대체 왜? 가격은 싼데 품질은 괜찮은가 네, 보죠. 아니 삼성 디스플레이 놔두고 왜?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고사양 거 비싼 거고요. 그래서 LG 그러니까 뭐 폴더블 디스플레이 정도는 많이 한다. 이렇게 아마 예. 삼성 거 쓰고 예. 나머지 그냥 평면 이거는 비오이 거 쓰나 봐요. 그런 것도 왜? 좀 있었습니다. 왜? 자, 이제 두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오늘 내용을 아까 공매도 관련해서 가져왔는데 그거 외에 또 화두가 된 뉴스가 딱 있었어요. 아 이거 그거 외에 그거 외에도 예, 그거 외에 그거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또 막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전국 사무금융노조에서 국민연금 국내 비중 축소안 철회해야 된다. 연합뉴스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국민연금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16.9%에서 14%로 줄이고 해외 비중을 26.9%에서 4.3%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계속 적립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국민연금 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보면 국내 주식 비중 16.9에서 14%로 낸다는 얘기는 향후 5년간 국내 주식 안 사겠다는 뜻이랑 뭐가 다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해외 연기금처럼 경영권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스튜어십 코드를 만들어내지 않았냐. 이거 안 하고 뭐 하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금융노조에서 예. 국민연금에 그러니까 국내 주식 비중 축소하는 거를 예.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철회해야 냈다는 되지 거죠. 않냐, 이런 목소리를 좀 저 냈습니다. 사무금융노조라는 게 이제 저거예요. 은행 증권 예, 들어가 예. 있는 아 그래요. 노조 네. 연합이야. 아, 네. 아니, 사무직이라고 다 있는 게 아니고 사무금융 금융노조. 금융. 예, 네. 금융노조에서. 금노련이라고 하지. 금융기관들. 이런 워딩을 한 겁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돈으로 형성한 건 아니냐. 뭐 국내 자산시장도 발전시킬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저것도 우리 한번 다뤄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연금 얘기는 이제 야 이게 나중에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그때 매물 폭탄 맞는다. 네. 뭐 이런 논리거든. 아. 지금 사는 건 문제 없는데 네. 이제 그 나중에. 수급액이 더 커질 네, 네. 경우 이제 보험금보다 예. 국민들이 내는 돈보다 이제 수급액이 더 커질 경우에 네. 자산을 팔아서 줘야 될 맞습니다. 텐데 그리고 이만큼 국내 주식을 들을 네. 그때 우리 장 박살 날 걸. 네. 이걸 이제 걱정해서 미리 이제 수위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반대 입장은 그게 무슨 자신감 없는 얘기냐. 네. 우리 시가총액이 더 커지면 되지. 그렇죠. 우리 시가총액이 유동성 커지고. 그건 우리나라는 발전 안 한다라는
깔고 하는 거죠. 그걸 깔고 네. 얘기하는 거기 예. 때문에 그건 너무 보수적이다 이렇게 예. 주장하는 거고 맞습니다. 네, 네, 네.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걱정되는데 그리고 이제 추계치라든지 이런 거 그려보면 이게 줄어들 게 확실하잖아 인구가 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연금의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것도 역시 뭐 권치재 팀장을 시켜야지 뭐. 내가 지금 권치재 팀장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공매도 이거 취재 중이냐 그랬더니 이미 지금 취재 들어갔대요. 어제 그제 취재 들어가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나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왜냐하면 이게 이 보도문을 우리가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맞습니다.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 정확하게 감독원, 거래소 또 해당 증권회사, 업계 네네.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취재해가지고 여러분께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항상 그 어느 언론사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라. 꼭 그 마지막에 명령 내리십시오. 명령은 아니고 부탁을 해야지. 쉽게요 그러면 어느- 대표님이 더 들어가랍니다. 네, 항상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네. 국민연금의 또 이제 비판적인 시각 하나가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IBS도 그렇고 우리나라 재정부나 뭐 기존기업부나 이런 데서도 실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우리나라 환율이 고급권으로 갔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환율이 이렇게 약세까지 되는데 국민연금 책임이 상당히 있다. 그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환율에 기름 붓는 국민연금 서울경제 뉴스인데요. 네. 근데 당국은 환율을 방어하고 있잖아요.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 달러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 명목으로 달러를 계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2022년 올해만 현재 320억 달러의 규모의 환전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왜? 도대체 왜? 아니 난 저것도 그렇지만 최근에 나오는 그 일부 은행 지점에서 대량 환전해가지고 해외로 뭐 4조 원 때문에 그렇다는데. 뭐 팀장 그것도 해야 되겠다. 아니 그거 뭐 했다는 거예요? 그거? 네? 뭐 무슨 지금 추정키로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먹은 거 송금한 거라는 거야. 4조 원이나? 그러니까 우리 환율도 그게 다 올린 거 아니야 또? 아니 근데 그렇게 송금을 하려면 네.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무슨 외환당국 이런 데 다 신고 들어가지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일부 지점이라고 하는데 네. 야, 요즘 이제 희한한 일들이 너무 많이 바로 맞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우리은행 어? 횡령 것도 제가 아니 다루지 그 아저씨는 않았는데 1년 반 동안 파견 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쪽엔 파견 나간다 그러고 그것도 금감원인가 금융위로 파견 나간다 그러고 저쪽엔 출근 안 하고 안 되겠네 진짜. 권 팀장 이거 다 커버가 될까 모르겠다. 진짜 누가 하나 더 뽑아줘야 되나? 아니 우리 이거 일단은 하여튼 급한 불부터 먼저 좀 끄죠. 일단 공매도부터 이건- 일단 취재하고, 대표님 지휘사항 전달했습니다. 그거는 뭐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환전 요거 좀 많이 수상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요거는 또 저희가 또 한번 네, 전달하겠습니다. 전달 좀 잘해주세요. 그거. 아니 근데 내가 왜 전달해야 돼? 자기 직접 하면 되지. 잘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있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시장의 영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정도 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좀 많이 지났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박경장 부장님이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